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가 일했던 중앙일보는 문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번에는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의 교회에서 했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3면 하단 기사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편집국장 출신인 박보균 대기자가 긴 칼럼을 써서 자기의 선배였던 문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박보균 대기자는 문 후보자가 중앙일보에 썼던 문창극 칼럼의 토막들을 인용하면서 애국심과 자유가치 수호에서 뚜렷하다. 자유민주적 보수주의자다. 색채는 선명하다. 자기 소신에 온정을 넣었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문창국 후보자는 주저하지 않는다. 글은 주춤하지 않는다. 민감한 논쟁에서 그렇다라고도 썼습니다. 문 후보자의 글이나 말을 보면 주저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저함 없이 친미적이고 주저함 없이 구구적이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칭찬으로 돌아섰을 때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선 기자들 생각도 비슷하던가요? 예, 중앙일보 기자들이 비록 익명이지만 이런저런 매체들에다가 문창국 후보를 비판하거나 또는 혹평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보균 대기자의 칼럼하고는 다른 시각인데요. 또 그러면서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중앙일보를 떠날 때 좀 안 좋은 관계로, 회사하고 안 좋은 관계로 떠났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사실은 문창국 후보가 총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보균 대기자의 그 문창국 극찬 칼럼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다고 대놓고 혹평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문창국 후보 같은 사람을 칭찬하는 칼럼을 썼던 것은 박보균이라는 기자의 이 글 역시 역사에 남게 될 거고요.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특정 인물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것, 이것은 언론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언론들도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을 보도를 했더군요. 예, 중국 언론들도 했고 특히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왜냐하면 그 친일 발언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관심이 갔었는데요.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문창극 파문을 소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총리 취임을 하려면 국회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만,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만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서 실제로 취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일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를 표시하면서 좋아하는 기사를 쓰는 일본 언론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쯤 구구 산케이 신문 같은 데는 어떻게 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문창극 후보의 발언들 부적절한 대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예. 언론관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 대개 문제가 됐던 발언들은 역사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지만 오마이뉴스가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로 강단했었던 작년에 했던 그 언론관을 보여주는 말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를 비판하는 언론학자들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발언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삼성 엑스파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이건 민사 소송이에요. 예. 여기서 노회찬 전 의원이 승소했군요. 삼성이 떡값을 챙겨줘야 될 대상으로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검사들이 노회찬 전 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대법원이 9년 만에 오늘 노회찬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행위는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거는 말씀하셨듯이 민사소송이었고요. 그렇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작년 초에 노회찬 전 의원이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유죄를 판결했고 그것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었습니다. 이렇게 민사에서는 무죄, 형사에서는 유죄가 난 거는 적용한 법이 달라서입니다. 그렇지만 삼성 엑스파일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는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고, 그렇지만 또 민사재판에서는 공익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법원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 밖에 오늘 주요 뉴스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헌금을 받은 혐의로 부인이 구속된 유승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 문화를 훼손했다가 제명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해서
730 재보선 지역이 14곳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습니다. 지난 대선 6개월 전에 백설공주 박근혜라는 풍자 벽보를 붙인 팝 아티스트 이하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 이하 씨가 최근 박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사냥개 타려는 듯한 그런 포즈. 예, 그 사냥개 그림도 이하 씨. 7마리와 네. 그 한복 입은 대통령 이것도 이하 씨의 작품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